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김현동 사장은 강남권 아파트도 분양 원가는 2억 원 내외면 충분하다며 원가 공개 확산을 주장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원동에 위치한 내곡 6단지 아파트입니다. 2015년 준공된 이곳의 분양 원가는 3.3제곱미터당 1,308만 원. 토지 조성 가격을 빼고 건설에 들어가는 원가만 계산하면 660만 원대입니다. 오금, 세곡 등 앞서 공개했던 단지들의 원가 역시 비슷한 수준. 강남권의 25평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한 세대를 짓는 건축비가 1억 원 중반대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SH공사의 이 같은 건설 원가 공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즉 반값 아파트 확산을 위한 포석입니다. 김원동 SH공사 사장은 이 같은 건축비를 기반으로 강남의 25평 아파트를 5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덜 가져가더라도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에 추가 비용을 더 써서 고품질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아파트를 사는데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두가 알게 되면 저는 이 집값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H공사는 앞으로 마곡지구를 끝으로 최근 10년간 사업 정산을 완료한 지구들의 분양원가 공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고덕 강일지구에서 첫 반값 아파트 공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구체적인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분양 원가가 왜 이렇게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높아진 분양가 때문에 이제 분양 원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좀 얼마일까요?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3,162만 원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은 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공공 아파트라고 싸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 아파트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높습니다. 이 공공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만약 모두가 서울시처럼 정확한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면 분양가에서 공공기관이나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 원가가 얼마인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62개 분양 원가 항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2개였는데 항목을 좀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설계나 도급, 하도급 내역서 등 세부 내역이 상당 부분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죠. 그간 설계나 도급 내역서를 종종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 원가를 산정해서 공개한 건 이번 서울시가 처음입니다. 이번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의 적정 가격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H가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나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공공 아파트를 훨씬 더 많이 짓는 곳이죠. LH에도 원가를 공개해라 뭐 이런 압박이 좀 더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이제 화살이 LH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LH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의 원가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실련이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를 따져봤는데요. 그 내용을 김원규 기자가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에 분양한 단지는 총 62곳. 세대 수로만 5만 2천 세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분양 수익은 1조 1,200억 원입니다. 경실련은 LH공사가 분양가를 높인 데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평균 분양 원가는 평당 872만 원인데 지난해에는 1,05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75%가 오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LH공사의 평균 분양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874만 원이었는데 40%가 오르며 최근 1,221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건축비, 즉 아파트를 빚는 비용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서울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어서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 이하로 건축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LH의 경우 10년 동안 분양한 62개 단지 중 77%인 48개 단지에서 기본형 건축비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실례로 2019년 분양한 성남고 S3단지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평당 644만 원보다 많은 152만 원 많은 796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양가 원가 공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경실련 출신 김원동 SH공사 사장이 분양 원가 공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선 모양입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LH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분양 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을 없애자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게 민간 아파트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공공과 민간 아파트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의 실내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어떤 자재를 쓰느냐, 실내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특히 요즘 민간 아파트는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수영장이나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거든요. 직접 비교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걸 공공 아파트와 비교해서 비싸다 싸다 혹은 폭리라고 따지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이 건설사에게 분양원가 공개는 마치 삼성전자가 만드는 휴대폰의 개별 소재나 부품 가격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SH공사 김원동 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토지 수용권과 독점 개발권, 용도 변경권이라는 3대 특권이 있어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쾌적한 곳에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으로 주어진 권한 덕분에 공공이 분양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 민간은 이런 권한은 없고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다시 분양원가 공개 바람이 불면서 폭리 논란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원표 기자가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SH공사의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이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더 좋은 입지에 좋은 품질로 짓기 때문에 공공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원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인데 원가를 내역을 다 공개하는 거는 그 예를 들면 SH공사나 LH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적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오픈을 할 수 있겠지만 민간 기업한테 오픈을 한다는 거를 하는 거는 과하지 않은가. 저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는데 원가를 공개하면 그런 요인들 자체가 사라질 거고 만약에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선을 하면 그 회사도 공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논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해도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아파트가 로또 아파트로만 인식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공공의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신설했지만 집가 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파트에 있어서도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건설사의 사정 그리고 해당 상품의 시장 수요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적정하고 이것을 넘어가면 과도한 이익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을 더욱 낮게 책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현재로서는 크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원가 공개가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아파트 품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핵심은 분양원가 공개가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냐 이걸 겁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홍은표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예. 이게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 분양가 공개, 원가 공개로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효과를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예. 이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춘 공공아파트가 시장에 많이 공급되면 이론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아주 충분한 양이 공급되면 말이죠. 사실상 어렵습니다. 서울시 역시 직접 보유한 토지 일부에서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라는 분양가 규제가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로또 청약 광풍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과열을 부추겼거든요.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분양원가 공개 바람이 오히려 소비자와 건설사들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마녀 사냥처럼 번질 수 있다는 우려죠. 네, 김 기자,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를 어떻게 뽑았을까요? 예, 제목은 드러난 아파트 분양가의 민낯으로 잡았고요. 해시태그는 분양원가 궁금해, LH 모하니로 잡았습니다. 네, 부동산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